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했지만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좀 되게 의미심장한 표 결과예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 야권 인원을 다 포함시키면 179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야권 다 뭉치고 여권 다 뭉치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5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분들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으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 표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4~5표가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좀 별 의미가 생각이 없다. 들어요. 네. 네. 뭐 우리가 그것이 뭐 찬성 점 찍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막 이렇게 해서 무효표 만든 것도 뭔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일부러 했다고 보세요? 일부러 그랬는지 뭐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도저히 당론을 배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당론을 따른 것, 그거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느냐, 본인 양심에 맞는 선택을 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이거 특검하자고 안 했겠냐고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려는 모습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민심과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요, 선거에서 심판받아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네. 박 실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탈표가 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이 아니라 어쨌든 야권에서도 2~3표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수진 의원은 아예 참석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럴 줄은 몰랐잖아요. 상당히 강경하게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네. 어쨌든 본심이 그랬던 거고 공천 못 받았다고 홧김에 참석을 안 한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 오시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네. 근데 이제 범야권이 179표. 이수진 빼고인데 그 중에서 야권 전체로서 2~3명 정도 비슷하게 해서 뭐 무효표를 했든 반대를 했든 네. 그런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사람을 제외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네.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차마 찬성은 못하겠고 반대는 안 했다 정도로 스스로 위안하실 분이 있을 것도 같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이탈표가 거의 없다라는 거는 그냥 대통령 흔들지 말자예요. 근데 매를 좀 일찍 맞아야지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워크샵에도 가서 22대 워크샵에도 가서 막 우리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했잖아요. 윤 녀석들은 역시 날 배신할 수가 없어. 역시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더 맘대로 합니다. 경고를 날렸어야 돼요. 네. 대통령한테. 네. 여권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막 길지 않게 살았지만 인생이나 정치나 세운지마다 지금은 잘 된 것 같죠. 이게 나중에 도구로 옵니다. 네. 두 분 다 약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당연하죠.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표결 직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게 60%가 넘었고, 사실 이 여론조사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TK 지역에서도 사실은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부결 직후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니네가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중도층뿐만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나요? 근데 송채 반장님,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입대를 했다가 수색 작업 중에 대민 지원 나갔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네. 여기 여야가 어떻게 있어요? 진보 보수가 어떻게 있어요? 네. 이런 사망 사건을 감추고 또 은폐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 벌어졌잖아요. 권력 내부에서. 사실관계 밝혀야죠. 왜냐?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뭐 우리 손자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군대 갔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밝혀야죠. 민심을 벗어났다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수 뭐 분열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수 분열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그냥 이 트랙과 별개로
지금까지 제가 보면 쭉 있었던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기간이 임기가 2년 이내로 나오면 그 안에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얘는 끝났어 이제 네. 손절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훨씬 더 그게 좀 심하지요. 네. 국정 운영에 어떤 뭐랄까 좌충우돌도 되게 많았고 또 원래 보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듯이 용병이잖아요. 네. 용병인데 보수의 이념을 구현하지도 않고 좌충우돌하고 대표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총선도 참패했고 싫거든요. 일단은 숙이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동적으로 네. 배신이 일어납니다.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배신. 네. 근데 그걸 무슨 당시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정의를 찾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얘는 손절 얘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그냥 비유적인 겁니다. 네네. 손절 치는 게 나에게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방탄 여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언제 국면이 전환이 돼서 불리해질지 모르는데 불리한 국면에서는 그렇죠. 이제 배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네.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추세도라면 대통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뼈는 전혀 살도 이렇게 뭐 반창고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라면 당시 내후년 지방선거도 참패가 예상되고 네. 그러면 그때는 대규모로 누구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촉촉해서 이제 뭐 절차를 밟아갔을 때 맨 나중에 이번에는 17표가 필요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8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두 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주에도 사실 8표도 반대표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점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네. 앞서 얘기했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지날수록 대통령의 그립은 떨어질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일상적이라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쳤던 걸 보면 네.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추동을 밀어내는 거는 사실 민심이어야 돼요. 근데 엊그제 나왔듯이 대통령이 경로만 한 줄 알았더니 본인이 직접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잖아요. 네. 통화해서 안부전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뒤에 이거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긴 하겠습니다. 수사 외압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민심에서 아니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어? 점점 이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겠죠. 네, 압박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이 된 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잖아요. 그들이 그럼 무엇을 했는가? 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히긴 어렵다. 그것이 의지의 문제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압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께서도 그때 기자회견 때 공수처 수사 일단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특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그랬잖아요. 아마 공수처 수사는 이제 한두 달 안에 거의 마무리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왜 전화했느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무슨 말 했느냐?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면 특검합시다. 특검에서 밝혀냅시다.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져요. 네.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그거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외통수에 걸렸어요. 뭐냐면 지난 5월 9일 날 네.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특검 얘기는 공수처가 지금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혹시 수사가 미진하면 국민들이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그냥 단순 경로만 했던 게 아니라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의혹을 이제 받게 됐어요.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어? 네. 그러면 본인 휴대폰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죠. 네. 공수처가
달라고 해야죠. 네. 안 주면 뺏어야죠. 네. 압수수색. 네. 네? 근데 본인이 거부하면 그때 수사가 미진 이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미진하지 않게 하려면 휴대폰을 내야 되고, 휴대폰을 안 내면 미진하게 되니까 미진하니까 특검해야 특검 되고. 가야 되고. 아하. 본인 말에 외통수에 걸리게 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 공수처에서 맞아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휴대폰을 월척. 네. 했더니 좀 월척이 나왔다. 네네.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나온 거로 그건 우리가 그 것 월척을 같네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MBC에서 보도를 또 방금 전에 단독으로 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만 한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통화를 했다. 그런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실무자들하고도 네.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사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선 본인이 직접 많은 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네.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그게 우리가 보여져요.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7월 30일 날 원래 네. 지난해 7월 30일 날 임성근 제1사단을 포함한 혐의자 8명을 적시해서 인지통보서를 만들어서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이첩하려고 그거를 결재를 받았고 네. 이종섭 장관이 잘했네 사인. 결제를 했고. 그런데 7월 31일 날 오전에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 관련 회의가 있고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경로. 네. 바로 그 다음에 몇 분 뒤에 31일 날 장관이 결재했던 서류에 입각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네. 그렇죠? 네. 그럼 경로하면서 뭔가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8월 2일 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김기현 사령관이 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혐의자 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거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 걸려요. 이 문건까지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대통령이 VIP가 직권남용 걸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서류를 이첩했잖아요. 네, 8월 2일. 이첩했더니 바로 대통령이 전화를 장관에게 이첩하고 10분 뒤. 네, 세 통을 때린 거예요. 네. 추정컨대 상상컨대는 너 이 녀석 뭐 하는 녀석이야. 밑에 하나 그거 대령 하나 똑바로 관리 못해. 네. 너가 그러고도 장관이야. 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녀석 제가 이제 녀석으로 했는데 녀석이라고 안 했겠죠. 네.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녀석 정도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하다가 끊고 다시 어떻게 똑바로 됐어. 그 두 번째 통화 중에 보직 해임을 당하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아, 통화 끝나고가 아니라 통화 통화 중인가요? 중에 통화 시작 후 1분 만에 당합니다. 네. 그건 이제 바로 통화하면서 야, 걔 잘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첫 번째 통화에 이미 있었을 거예요. 네, 시간이 네. 두 번째 통화가 아, 맞다 했고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때 우즈벡 아마 호텔에 있었겠죠. 네. 아침 8시쯤이었으니까 그쪽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보좌관에서 야, 걔 잘라라고 그래. 첫 번째 통화든 하고 일단 명령이 갔겠죠. 현재 추정컨대는. 네. 그럼 대통령이 딱 얘기하고 나 이종섭한테 얘기해서 됐어. 했겠어요. 대통령 스타일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야 이게 거기 경찰 니네 그거 뭐 받지 마. 경찰에서 사건 번호 접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첩될 때. 네. 어쨌든 저희가 상상컨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그럼 대통령이 여러 군데 통화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폰은 가지고 와야 된다. 일단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저는 되게 그 통화 내용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뭔가 궁금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재연이 다 되잖아요. 박성태 실장님과 이제 네.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또 네. 합리적, 상식적 추측과 분석을 하는 분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장관, 우즈벡 갔어? 아니 나 호주 대사 보내려고 그랬는데 호주 대사 안 갈래? 아니 거기 우리 저기 방산협력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 국방부장 그만하고 내년 총선 전에 호주 대사 보낼 테니까 그거 좀 마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끊고 네. 다시 전화해서 네. 결심했지? 결심 안 했어? 결심해? 하고 또 끊고 뭐 네.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호주 대사를 논의했다. 네. 이제 그 최상병 논의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얘기에 아니 국무위원이랑 대통령이랑 통화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비화폰이 아니라 본인 개인 검사 때 쓰던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한 지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오늘 뭐 대통령이 억지로 이게 기록에 남을까봐 그랬을 거다라고 분석도 하는데 뭐 그 분석이 공식 맞을 수도 기록에 있고. 남을까봐?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서 올라온 믿고 먹는 통영해인의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손색 없는 낙지, 새우, 소곱창이 한가득 담긴 낙곱새 밀키트, 숯불향이 가득 배인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한 숯불향 가득 고등어구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50 대리운전은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힘이 불끈 나는 장어와 보약의 대명사 녹용이 만났습니다. 녹용 장어 진액인데요. 차병원 그룹과 함께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차바이오 CMG 제약이 만들었는데요. 100% 국내산 민물장어와 가장 궁합이 좋은 녹용 외에 16가지 재료를 전통 달인 방식으로 배합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2+1 행사로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오늘 뭐 대통령이 억지로 이게 기록에 남을까봐 그랬을 거다라고 분석도 하는데 뭐 그 분석이 공식 맞을 수도 기록에 있고. 남을까봐?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폰이 그 폰이에요. 그 휴가 중이었잖아요, 또 대통령. 예, 휴가 그 당시에 잼버리 뭐 행사에 가고 휴가 저도로 휴가를 가는 거였거든요. 네. 출발을 했는지 어찌는 모르겠어요. 아마 관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그때 그 폰이 제일 앞에 있었던 거예요. 네. 습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하고 보자, 뭐든. 네. 거기 그냥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무거움을 모르는 거죠. 네. 그냥 나 원래 뭐든 잘했어. 이것도 막 그까이 거, 그까이 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죠. 그래놓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비어폰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도청해도 돼, 냅두라 그래. 진짜? 그랬겠죠. 정말?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근데 그런 내피셜? 스타일이 꽤 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실도 미국이 도청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음파에 따라서 창문이 떨리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기계로 타서 도청을 하잖아요. 네. 실제 그래서 그 도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가지고 있었다며 지난해 봄에. 그래서 대통령실 용산을 옮겨서 문제다, 취약하다. 미국서도 도청을 했어요. 네, 그 난리 났었죠. 근데 국방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크에 있어요. 네. 당신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냐 마냐 그 전부터 지원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하느냐로 되게 얘기가 많았을 때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박정훈 전 원장 물어보니까 외국 첩보기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본 도청이다. 호텔에 가서 뭐 하겠지만 네. 국방부 장관인데 더구나 현안이 있고 이슈가 있잖아요. 기본 도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아폰을 안 쓰고 일반 폰을 썼다. 네. 물론 거기에 포탄 얘기는 안 나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이제 이정국 장관이 간 거는 우즈벡의 국방부 장관과 회담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방산 분야 협력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갔는데 어쨌든 러시아나 중국, 북한 이런 데서 귀쫑긋 도청하고 있을 거죠. 네.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다만 그래서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었어요. 대통령 약점 잡은 거예요.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래저래 네. 격려했네. 한국 신문을 보니까 난리 났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뭐 와서 최상병은 잘 있어요? 아니지. 이제 외성을 넣으면 우리나라는 쫄게 돼 있죠. 그럼 대통령이 뭔가 이건 추정의 영역이에요.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 통화 내역을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다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겠다. 들었을 수 있죠. 뭐 약간 공수처에서 이런 거네요? 러시아 첩보기관에 공문 보내서 내역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줄 가능성도 아하, 있어요. 네. 너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너무 상상이 너무 많이 나갔나요? 재기발랄해가지고. 저쪽으로 너무 재밌어요. 안드로메다로 갔나요? 아니 박지원 전 원장이 물어보니까 그 네. 국정원장 하셨잖아요. 도청은 그냥 일상사라는 그럼. 거예요, 다. 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 비공개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첩보기관들끼리는 그냥 듣는 거는 기본이래요. 우리나라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막 다 하죠. 일각에서는 막 저게 관저에서 잡혔다. 대통령은 비아폰만 쓴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어떤 분이 그 전화를 가지고 막 한 거 아니냐 막 이러한 막 소설 같은 얘기도 네. 막 떠돌아다니던데 설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편하게 습관적으로 본인 폰을 쓰신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이 규정 듭니다. 위반은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적인 폰을 쓰면은 감옥 간다. 뭐 그런 건 그런 아니고. 규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국가 기밀을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국가 기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쉽게 비아폰 안 쓰시고 개인폰 쓰신 거는 아까 우리 박성태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네. 너무 좀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매사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계산으로 잠깐만 내가 비아폰 말고 일반 폰을 써서 어떤 나중에라도 용산에 기록이 안 남게 해야지 그거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폰 갖고 다니다가 이 녀석 열받으니까 이첩도 써? 자식 내가 그렇게 경로했는데 말이 돼? 그걸로 그냥 전화했을 가능성. 네.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이 많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과 대통령 전화로 통화했다 막 네. 그런 얘기도 증언도 뭐 텔레그램 많이 이런 거 다 나왔고, 대통령 텔레그램 많이 폰으로 하고 뭐 비아폰으로 하고. 텔레그램 할 수는 없을 체리따봉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대통령 폰으로 그러니까 해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네. 그냥 당연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폰을. 예를 들어서 격식과 절차가 있는 게 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비아폰 쓰는 게. 그래서 됐어 끝까지 상관없어. 그냥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대통령실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아니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필 그날 그렇게 급박하게 통화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네. 다른 때에도 저렇게 통화를 장관들이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자주 하셨다라는 좀 예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네. 아 그래 최상병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현안 문제 때문에 통화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지.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안 했다니까 믿으라고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 네. 우리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건 의혹이 더 커졌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경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경로는 나는 원래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 그렇잖아요? 경로에서 촉발된 다음 그렇죠. 과정이 문제가 근데 되는 거죠. 경로에서 촉발돼서 누군가 대통령실 참모가 그 경로의 뜻을 해석을 해서 네. 외압을 행사했다. 그럼 거기가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통화로 밝혀진 건 대통령이 외압의 주체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통령 본인이 그냥 나서서 한 거다. 뭐 내가 검사생활 26년인데 일을 이따위로 처리해. 에이 그 자식들하고 지켜본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임상군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압의 주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 밝혀진 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의혹이에요. 네. 의혹이 커졌잖아요. 그럼 외압의 주체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풀어야 돼요. 근데 특검을 그래서 거부하는 거는 안 되죠. 아니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폰을 주고 깡통폰 말고 통장 때부터 쓰던 폰을 주고 그냥 쭉 설명을 하든지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야권에서는 이 통화 기록 자체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그 탄핵 당시에 그 태블릿 PC처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부족하다. 통화 내역이 아니라 통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무슨 그래서, 얘기를 했는지. 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박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막 그러한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녹취된 거로 볼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스모킹 건이 되죠. 왜냐? 여태까지 다 아니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엮어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좀 밝혀져야 되겠죠. 스모킹 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기록 자체만으로는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좀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엔 좀 부족하죠. 맞죠? 네, 이것만으로 가기에는 약간 그렇고 이제 쭉 더 나와야 되죠. 이게 공분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공분 포인트가 있지만 그냥 하나만 딱 될 수가 있어서 근데 대통령이 직접 거짓말을 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네. 수사가 미진하면 못 나오겠죠. 제대로 된 수사가 나오면 나올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공분 포인트들이.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할 때 그래서 한참 이제 공수처장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예. 대통령을 소환할 수도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소환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소환해야죠. 근데 당시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주저주저 거리면서 그냥 미소만 띄었어요. 그래서 왜 말을 못하냐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되게 마지못해 나왔거든요. 고위공직자 수사처잖아요. 공수처가 원래. 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면 더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조심. 물론 본래는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일단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그런 결기를 보여줄까? 네. 대통령한테 출석하세요. 라고 해야 제가 볼 때 서면 조사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혹시 시간 되시면 서면이라도 좀 그건 얄짤없습니다. 근데 홍 처장의 모습을 봐서는 저는 그분의 신뢰를 안 가요. 소환은 안 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가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은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네. 권력을 가진 분들이나 이종섭 장관이나 대통령은 뭐 그거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직자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사실관계대로 밝혀야지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사망 사건보다 더 네.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 눈치 보고 권력 갖고 있으니까 조사 못하고 눈치 보고 뭐 외부 압력에 굴복하고 그거는 공수처가 만들어 놓은 근본 취지와는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 없이 보고 하세요. 거기 있는 계신 분들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계약직이고 또 나가면 변호사 활동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의구심을 확실하게 풀어주시라.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장 소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네.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의 경로설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럼 박정훈 대령은 들었다는데 대지신문 하자. 안 해 대지신문. 해병대 군기가 있어. 군기 문제가 괜히 우리끼리 대지신문에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하면 군기가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안 할래. 라고 계속 부인했는데 실제 법정에서도 경로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 게 녹음 파일로 본인 폰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본인이 여기서 삭제 누른다고 삭제가 아니에요.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네. 삭제해서 안심했겠지만 나왔잖아요. 너무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냥 막 해요. 사소한 거짓말은 저도 해봤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 현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3스타 해병대 사령관까지 한 분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안 했죠. 이종섭 장관 국회 나가서도 대통령이 이런 데 경로하거나 지시한 부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어요. 대통령과 또 통화를 했냐. 통화나 문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군요. 국회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증죄가 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서 이 김기현 사령관도 마찬가지고 네.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위증이 됩니다. 대통령은 9일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런 건데 아니 공수처가 고발은 무수하게 이런 데 보면 막 고발하고 그런다. 그런데 소환 조사도 않고 출국금지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고발돼 있는 사람들 피고발인들 다 아무직도 못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와 취지로 얘기했지만 네. 지금 통화 기록 보니까 본인이 당일 3통화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놓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보냈다. 그 진실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수백조의 세금을 내고 국가 권력을 위임한 사람들이 대놓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네. 이게 전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럼 그게 제일 큰 문제. 네, 그래서 그 거짓말들이 계속 조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종석 전 장관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통화하고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하고 맞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이렇게 이종석 전 장관이 여기저기 다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이랑도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 충안고 1년 선배 이종석 전 장관이라도 친해요. 육사 두기수 선배. 맞아요. 이건 40기, 어떻게 38기. 네, 이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잘 알고 친한 분에게 상의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상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설마 그러면 충안고 동문회 하는데 저 좀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8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네. 8차례 다 그러진 않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종섭 장관도 처음에는 난 이거 조사 잘했다고 사인까지 하고 어깨까지 두드려줬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꾸지람을 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좀 상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제 이종섭 장관을 천거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네,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한 후보나 이렇게 물망으로 오르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대통령에 3번 12시부터 약 1시간 더 50분간 3번 전화할 때면 이건 울트라 캡 경로다. 그렇죠. 이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경호처장이 야야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한 거야? 진짜 너 자식도 좀 잘 좀 하지. 이거 이렇게 그러고 여러 번 전화해서 가능성이 크다. 아. 이렇게 봐야 되고 뭐 행안부 장관도 통화하고 여러 군데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그때 몰리잖아요. 네. 이건 도망간 개 왕주 빼고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종섭 장관을 찾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수사 오해한 문제,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 협의였다 그 당시에. 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풀이라고 보고 네. 문제는 의혹은 일개 사단장 투스타 문제로 왜 이렇게 대통령이 울트라 경로를 하고 네. 얘를 빼라라고 해서 그냥 그냥 한 번 내도 되는데 정말 대통령실이 마치 전쟁 난 것처럼 왜 움직였을까? 굉장히 무리스럽게 움직인 정황들. 네. 왜 그런 거예요? 모르죠 저는. 그러니까 아니 답을 얘기해 주려고 질문하신 거 아니었어요? 모르죠. 수사에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민원설이잖아요. 임성근 네. 사단장이 구명 활동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쪽으로 돼서 얘 좀 빼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제안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대통령이 면이 있으니까 면이 있어 경로 한 번에서 7월 31일에 경로에서 빠질 줄 알았더니 이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이 그냥 말을 안 들어. 이첩을 네. 해버리니 네. 이런 역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3번 연속 통화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인 거고. 네. 민원 제기. 그렇죠. 민원 또는 이제 그냥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아니, 대통령- 소수론이긴 하지만 있어요. 책임 있는 대통령- 사람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야. 대통령 지시와 명령을 오지랖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할게요, 제가. 그럼 윤 대통령 왜 오바.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한 걸까요?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걸 건의드립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 누군가 건의해서 건의드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의? 네? 누군가 건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질문 해달라고 건의드린 거예요. 누군가 임성근 일사단장은 혐의자에 넣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건의했을 가능성에 네. 대해서 지금 장서철 부장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이 제야에서는 다수론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제가 아는 몇몇이 그 드는 풍문에 대해서 지금 뭐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얘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뭐 알겠습니다. 이모 씨라는 분이 제가 딴 데서는 성을 잘못 얘기했는데 이모 씨라는 분이 상당히 좀 연루가 되어 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공수처에서 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또 다음 주 우리가 방송할 때쯤 되면은 또 뭔가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뭐. 아니, 장소님 지난번에 월척이 있다고 그러더니 월척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 하면 또 김남국원. 김남국원이었나? 이모? 맞아요. 네. 이모 씨. 이모 씨인데 이모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모 씨. 이제 이모 씨 얘기 있어요. 있었죠. 하여튼 뭐. 너무 많은 소설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네. 저희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리하기 소설들이 힘들어요. 풍문이 난무하면 네. 더 심한 소문들만 나요. 맞아. 그래서 그 정리를 국정운영 해야 돼. 동력은 더 떨어집니다. 네. 오늘 조중동 사설이 다 일제 얘기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때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 굉장히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요 얘기 잠깐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